자, 오늘은 여기 행렬 단원 진도를 좀 나갈 겁니다. 행렬과 그 연산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기 행렬이 뭐냐면은 이제 행이 뭐냐면은 한자로 이제 그 가로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렬이라는 거는 세로를 의미하는 거거든. 세로 이제. 그러니까 뭔가 가로 세로로 뭔가 되어 있는 어떤 게 나오게 되는데 자, 여러 개의 수나 문자를 직사각형 모양으로 배열해서 괄호로 이렇게 묶어서 나타낸 것을 행렬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행렬. 행렬이라고 이제 부르고요. 행렬. 그리고 행렬을 이루는 그 각각의 수나 문자를 그 행렬의 성분이라고 합니다. 성분. 자,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이거야. 내가 이제 숫자 몇 개를 나열해 볼게. 숫자 몇 개를 이제 이런 식으로 숫자 몇 개를 나열해 주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나열을 한 다음에 괄호로 감싸. 괄호로 이제 이런 식으로. 자, 이게 이제 행렬이고 이 행렬을 구성하는 요 안에 있는 요 놈들을 우리가 이제 다 이 행렬의 성분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 행렬의 성분. 성분이야, 분. 성분. 이때 이 성분을 가로로 배열한 줄을 행, 그 다음에 이제 위에서부터 제1행, 제2행, 만약에 밑에 더 있다면 제3행, 제4행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붙여 가로로 배열한 줄을 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성분을 세로로 배열한 줄 있죠? 세로로 배열한 줄을 열이라고 불러. 열. 열이라고 이제 부르면서 왼쪽에서부터 차례대로 제1열, 제2열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고요. 제1열, 제2열. 자, 그리고 이 가로, 세로, 줄의 개수를 이제 보고 우리가 이제 몇 곱하기 몇 행렬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는데 이제 행이 즉 가로줄이 m개 있어, m개. 그 다음에 이제 세로줄이 n개 있어, n개. mn개가 있을 때 그 m개의 행과 n개의 열로 이루어진 행렬을 우리가 이제 m 곱하기 n 행렬이라고 얘기합니다. m 곱하기 n 행렬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자, 근데 특히 이 행의 개수와 이 열의 개수가 같은 행렬을 우리가 이제 특별히 정사각 행렬이라 불러. 정사각 행렬. 정사각 행렬이라고 불러. 정사각 행렬. 우리 그 정사각형 생각해 보면 되는데 정사각형은 가로 세로의 길이가 똑같잖아요, 이제. 그래서 여기서는 그 가로줄 행의 개수와 세로줄 열의 개수가 만약에 같은 행렬을 우리가 정사각 행렬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이 n 곱하기 n 행렬, 즉 가로줄의 개수랑 세로줄의 개수가 같은 행렬을 우리가 이제 그 이렇게 이제 이름 부릅니다. 정사각 행렬은 정사각 행렬인데 n개의 행과 n개의 열이 있으니까 n차 정사각 행렬이라고 불러. n차 정사각 행렬이라고 불러. n차 정사각 행렬. 그러면은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행이 지금 두 개 있고요. 그 다음에 열이 지금 세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 가로 세로 줄의 개수가 다르니까 이거는 정사각 행렬은 아니겠지, 그지? 근데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얘는 지금 가로가 두 개 있고요. 세로가 세 개 있어. 그러면은 몇 곱하기 몇 행렬이야, 이거? 어. 몇 곱하기 몇이야? 2 곱하기 3. 요거 은근히 좀 처음 할 때 헷갈릴 수 있거든? 그 뭐가 헷갈리냐면, 이 앞에 2의 의미가 가로줄의 개수야. 가로가 두 개 있잖아? 그 다음에 이 3의 의미가 세로줄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야. 세로줄의 개수. 그렇기 때문에 2 곱하기 3행렬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 2 곱하기 3행렬. 그러니까 뭘 헷갈리면 안 되냐면은, 이거 3개네? 그 다음에, 2개네? 3 곱하기 2행렬.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행렬의 성분 있죠. 행렬의 성분. 그 제 i번째 행과 제2번째 열이 만나는 그 위치에 딱 들어있는 성분을 그 행렬의 몇 컴마 몇 성분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호로는 이제 aij, a 한 다음에 i를 밑에 조그맣게 j를 옆에 조그맣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줄 거예요, 이제. 자, 이와 같이 표현을 해주고요. 자, 그럼 여기서 예를 들어볼게, 이제. 여기서 예를 들면은 내가 만약에 그 A1, 2 이거는 이 행렬의 첫 번째 행, 두 번째 열에 위치한 성분의 값이 무엇이니라는 거야. 첫 번째 행, 두 번째 열. 그럼 첫 번째 행이 얘들아 봐봐. 이게 첫 번째 행이야? 아니면 이게 첫 번째 행이야? 첫 번째 행. 행이 가로줄이야, 가로줄. 헷갈리면 안 돼, 여기서. 그래서 첫 번째 행, 그 다음에 두 번째 열. 첫 번째 행, 두 번째 열.
얘네가 만나는 지점이 2야, 2. 이 상황에서는 A1, 2가 2인 거야, 2인 거.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야 돼, 요거 헷갈려가지고, 첫 번째 행, 두 번째 열? 첫 번째 행, 두 번째 열 해가지고 요거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굉장히 많이 착각하는 거야.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요 A 몇 이런 거를 잘 좀 구별을 해주시기 바라고. 여기도 나와 있죠? 여기도 행렬 A가 지금 이제 성분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 보시면 이제. 그래서 A11, A12, A13 앞에가 행 번호이다 보니까 행 번호가 1이면 즉 첫 번째 가로줄은 다 이제 A11, A12, A13으로 나타내져 있는 거예요. 이제 저렇게 나타내져 있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서로 같은 행렬이 있어. 같은 행렬. 자, 근데 서로 같은 행렬을 이제 다루기 전에 우리 요거부터 먼저 얘기하는데, 이제 두 행렬 A, B가 있어. 이제 행렬이 두 개가 있어. 근데 이 두 행렬이 이제 둘 다 이 가로줄의 개수, 행의 개수랑 세로줄의 개수, 열의 개수가 만약에 두 행렬이 똑같다라고 해준다면은 두 행렬은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 보이는 꼴이야,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 이제 1, 2, 3, 4, 5, 6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4, 5, 6, 7, 8, 9라는 요러한 이제 행렬이 있다라고 쳐봐 이제. 지금 이제 둘 다 보시면 가로줄이 두 개고요. 세로줄이 세 개여가지고 2 곱하기 3행렬로 볼 수가 있어요. 2 곱하기 3행렬로. 그러니까 일단은 둘 다 같은 꼴의 행렬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같은 꼴의 행렬이다. 모양이 똑같다 이거야. 모양이 똑같다. 근데 이제 세부적인 그 구성 요소, 이 행렬의 성분은 똑같지는 않죠. 근데 만약에 같은 꼴의 행렬이면서 서로 대응하는 성분끼리 만약에 값이 같다면, 모든 대응하는 성분끼리 다 값이 만약에 똑같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두 행렬을 그냥 같은 행렬이다 라고 얘기를 해. 같은 행렬이다. 그래서 그냥 등호 붙여서 A는 B라고 나타내 줍니다. A는 B라고 나타내 줄 거야. 자, 그래서 여기 예시를 들어주는데요. 만약에 그 2차 정사각 행렬이 있어. 2 곱하기 2 행렬이 있는데, 자, 행렬 A와 행렬 B의 성분을 이와 같이 표현합니다. 이와 같이 이제. 근데 이와 같이 표현하는데, 만약에 그 서로 대응하는 것끼리 있잖아. 서로 대응하는 것끼리. 이렇게 서로 대응하는 그 성분들끼리, 만약에 이제 그 대응하는 성분들끼리 그 성분의 값이 만약에 같다면, 두 행렬이 같은 행렬이다. 등호 붙이면 되는 거야. 등호. 만약에 서로 같은 행렬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냥 대각선만 찍 그어주면은 이거는 부정의 의미잖아. 수학에서 두 행렬은 같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같지 않으려면은 이 대응하는 행렬의 성분들 중에서 다른 게 적어도 하나 있으면 돼. 다른 게. 만약에 이 상황에서 만약에 세 개가 똑같아. 흰색 똑같고 주황색 똑같고 파란색 똑같아. 근데 보라색만 딱 하나 달라. 이래도 다른 행렬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다른 행렬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렬의 덧셈인데, 만약에 두 행렬이 같은 꼴, 이제 행과 열의 개수가 같은 행렬이 있어. 이제 같은 꼴의 행렬이 있으면 우리는 이제 이때 A와 B에 대응하는 각 성분의 합을 성분으로 하는 행렬을 생각합니다.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A, B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 A, B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제 대응하는 성분들끼리 더해. 대응하는 성분들끼리 더해 줬을 때 이제 이렇게 나오죠. 대응하는 것끼리 더하는 거야. 이제 이렇게 대응한 것끼리 더해서 만들어진 수열을 우리가 이 두 행렬의 합, A와 B 합이라고 하고, 그냥 A 플러스 B라고 표현해 주면 돼. A 플러스 B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A 플러스 B. 자, 그리고 이제 이 행렬의 덧셈의 성질인데, 덧셈의 성질. A, B, C가 같은 꼴의 행렬일 때 다음이 성립합니다. 뭐가 성립하냐면은, 이게 우리 원래 일반적인 그 숫자의 덧셈을 할 때 더하는 순서를 바꾸어도 결과가 똑같잖아요, 이제. 그래서 행렬끼리 이렇게 바꾸어서 순서를 더한다 하더라도 같다. 행렬의 교환법칙이 성립하고, 또 결합법칙도 성립합니다, 이제. 결합법칙은 이제 연산 순서에 대한 건데, 괄호,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 괄호를 먼저 처리를 하잖아요. 괄호를 이제. 이거 A, B를 먼저 더한 다음에 C를 더하나, 아니면 B, C를 먼저 더한 다음에 A를 더하나, 요거는 이제 같다라고 보는 거고, 같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영행렬입니다. 영행렬. 영행렬은 이제 0이라는 게 숫자 0 생각하면 돼. 숫자 0. 그 모든 성분이 다 0으로 구성이 된,
모든 성분이 0으로 구성된 행렬을 이제 0행렬이라고 부르고 0행렬 자체의 기호가 뭐냐면 저거는 숫자 0이야. 숫자 0. 저건 숫자 0이고 여기는 이제 대문자 5를 씁니다. 대문자 5. 요거 크기를 좀 이제 좀 구별을 해주세요. 크기를 좀 구별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아까 위에서 덧셈을 해봤어. 두 행렬의 덧셈. 이제 뺄셈도 해봐. 뺄셈도 똑같아. 두 행렬을 만약에 빼게 된다면 어떻게 되냐면은 두 행렬에서 대응하는 성분끼리 빼면 돼. 근데 A 빼기 B 순서로 뺀다면은 A의 성분 쪽에서 B의 성분 쪽으로 이제 빼면 되는 거예요, 이제. A11에서 B11을 빼주면 됩니다. A11에서 B11을 빼. 저렇게 서로 이렇게 대응하는 성분들끼리 그냥 빼주면 되기 때문에 그냥 대응하는 것끼리 뺀 걸 써주면 돼. 대응하는 것끼리 뺀 거를.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행렬의 실수비야, 이제. 실수배, 이제. 자, 이제 몇 배를 이제 할 건데, 몇 배. 자, A가 만약에 2 곱하기 2 행렬일 때, 이제 KA라는 행렬에 대해서 생각할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행렬 A의 성분에다가요, 행렬 A의 성분에다가 모든 성분에 다 K배 하는 거야, K배. K를 곱하는 거야. 그래서 다 K를 곱해서 쓰면 돼, K를 곱해서. 요것도 이제 받아들여질 거야, 요것도. 자, 요거 성질이 만약에 있다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내가 곱할 때 KL을 곱해. KL. 곱하는 게 두 개면 KL을 먼저 이제 곱하나 아니면은 이제 LA라는 행렬에다가 나중에 K를 곱하나? 이거는 똑같다라는 얘기야. 똑같다. 이거 곱하는 순서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약간 분배 법칙인데 두 실수 KL을 더한 다음에 A 곱하나 그거나 분배한 거나 똑같다. 요 얘기야. 분배한 거나. 그 다음에 행렬이 이제 두 개야. 행렬이 A 플러스 B일 때 이 K를 분배한 것으로도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저렇게 볼 수도 있다라고 해서 아직까지 막 크게 어려운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좀 여기는 받아들여지는 부분이고요. 자, 이제 곱셈이 이제 중요하거든. 행렬에서는 곱셈이 굉장히 중요해. 곱셈이. 자, 요거는 요 순서를 잘 봐야 돼. 이제 두 행렬을 내가 곱해 볼 거야. 두 행렬을 이제. 근데 이게 조건이 좀 있는데 그 행렬 A는 있잖아. 봐봐. 행렬 A는 이제 내가 앞에 곱할 거고 행렬 B는 뒤에 곱할 거여가지고 내가 이제 A, B라고 이제 쓰면은 A 행렬 곱하기 B 행렬인데 근데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행렬의 곱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서 A, B 순서로 곱한 거랑 B, A 순서로 곱한 결과가 달라. 이거 일단 미리 얘기할게. 이거 다른 거야 이제. 자, 왜 다르냐? 이 곱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거든요. 이거 잘 봐야 되는데 봐봐. 곱하는 앞에 행렬 A가 M 곱하기 K 행렬이야. 행의 개수가 M개고 열의 개수가 K개야 만약에. 근데 곱하는 뒷행렬 있죠. B는 이제 K 곱하기 N 행렬인 거예요. 이제 행의 개수가 K고 열의 개수가 N인데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점이 있는데 뭘 주목해줘야 되냐면 그 조건이 있어. 행렬의 곱셈이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거든. 그리고 아까도 그 덧셈 뺄셈 같은 경우에도 같은 꼴의 행렬이어야지만이 덧셈 뺄셈이 된다 했잖아요. 곱셈은 곱하는 앞에 행렬의 열, 곱하는 뒤에 행렬의 행, 이 두 개가 똑같아야 곱셈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똑같은 문자 K가 지금 나와 있는 거야. 똑같은 문자 K가 이제 저렇게 나와 있는데 저렇게 되어야지만이 저게 똑같아야지만이 우리는 등호를 쓰겠습니다. 여기 등호. 이게 같아야지만이 우리는 곱셈이 정의가 되고요. 곱셈이 왜 저렇게 정의가 되냐면 잘 봐봐 이거 이제 예를 들어줄게. 내가 행렬 A를 2 곱하기 3 행렬로 볼게. 행렬 A를 이제 행렬 B를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몇으로 할까? 3 곱하기 2 행렬로 한번 가정해 볼게 이제. 그러면 지금 이 곱하는 앞 행렬의 뒤에 곱하는 뒷 행렬의 앞에가 똑같잖아요 지금 이제. 그럼 곱셈이 되는 거야. 자, 이거 어떻게 곱셈을 하길래 이게 가능하냐? 자, 그냥 간단히 쓸게 이렇게 이제 아래 그 다음에 네모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자, 2 곱하기 3행렬입니다 이거. 그 다음에 이제 3 곱하기 2행렬은 이제 뭐 A, B, C, D, E, F라고 일단 달아줄게 이제. 일단 이 행렬의 곱셈을 한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곱한 결과가 2 곱하기 2행렬이 되거든. 곱한 결과가 얘가 2 곱하기 2행렬이 돼. 내가 저 표시한 게 이렇게 그대로 따라오게 되거든. 자, 왜 저렇게 되냐면 곱셈을 이렇게 해. 봐봐. 그럼 여기 2 곱하기 2행렬이면 이렇게 뭔가 네 가지 요소가 있다라는 거잖아 이제. 네 가지 요소가 이제. 자, 여기 왼쪽 위에가 뭐냐면 이거야.
얘네랑 얘네를 보는 거야. 잘 봐야 되고 이제 얘네랑 얘네를 보는데 잘 봐. 이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거를 싹 더하는 거야. 저렇게 곱한 걸 싹 더하는 거야 이제. 이거 곱하기 이거, 이거 곱하기 이거, 이거 곱하기 이거를 싹 더해. 그게 여기 오는 거야. 그게 여기. 이렇게 방법이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이제 너네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걸 받아들여야 되고. 그러면은 봐봐. 이제 내가 요 두 번째 요 놈을 구하고 싶어. 옆으로 이렇게 이동했지 한번. 옆으로 이동했으면 얘를 옆으로 이동하는 거야. 얘를 이렇게 이제 얘랑 얘로 하는 거야. 곱하는 거를 이제. 그러면 이제 요거랑 이제 요거랑 이제 곱해가지고 요게 나오는 게 되는 겁니다. 요게 이제 방법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제 밑으로 만약에 내려오잖아요.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은 이제 내려갔으니까 이제 얘를 보는 거야. 얘 이제. 그리고 내가 이제 여기는 이제 첫 번째 열이잖아요. 여기로 이제 넘어와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곱해서 더하는 거예요. 이제. 그럼 마지막은 추측이 되죠. 마지막은 이제 마지막 얘네 남은 두 개. 뭐 요거로 하겠지. 요거랑 요거로 할 거니까 뭐 이렇게 이제 곱해가지고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제 요 방법으로 무조건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방법으로 하려면 이 봐봐 잘 봐야 되고 이제 이렇게 할 때 여기에는 지금 성분이 3개 있지 3개. 열의 개수만큼 성분이 들어있어. 열의 개수만큼. 여기는 이제 이 첫 번째 열에는 이 행의 개수만큼 숫자 3만큼 성분이 들어있지 그지? 그러니까 곱하는 앞행열의 열의 개수와 곱하는 뒷행열의 행의 개수가 일치해야지만이 이와 같은 곱셈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야. 이와 같은 곱셈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자, 그래서 곱셈에서 지금 설명드렸듯이 곱하는 앞행열의 뒤에 열의 개수와 곱하는 뒷행열의 앞 행의 개수가 이제 일치해야 되겠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치해야 가능하겠고 일치해야 가능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행렬의 거듭제곱입니다. 행렬의 거듭제곱. 자, 거듭제곱은 이제 뭐냐면 이제 똑같은 행렬을 여러 번 곱하는 걸 얘기하는 건데 실수를 거듭제곱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어떤 정사각 행렬 A에 대해서 거듭제곱을 이와 같이 정리를 한대요. 뭐 A제곱은 AA, A세제곱은 A제곱 A, A4제곱은 A세제곱 A 이와 같이 표현해서 AN제곱은 이제 AN-1에서 A를 곱한 것으로 표현을 해줄 거예요, 이제. 근데 그 여기는 그 행렬의 곱셈을 이제 우리 곱할 때 원래 곱하기 기호가 있잖아. 이렇게 하지 않아? 우리 곱하기를 생략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쓰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행렬은 생략한 기호를 쓴다 생각을 하세요. 행렬에서 곱하기를 따로 쓰질 않아. 곱할 때는. 자,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것도 있어. 만약에 A의 M제곱, A N제곱은 우리 이거 지수법칙이랑 똑같거든. 지수끼리 더한 것만큼 거듭제곱하고 A M제곱의 N제곱은 이때도 지수법칙 곱하는 거여가지고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아. 예를 들면 우리 이제 만약에 행렬 A를 2개, 행렬 A를 3개 곱해주게 되면은 이거 A를 총 몇 개 곱한 거예요, 이거? A를? 2번 하고 3번 곱했으면은 총 몇 번 곱했죠? 5번. A 5제곱. 이게 지수끼리 더하는 거란 말이야. 더하는 거. 더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A 제곱이 있고 이거 전체를 내가 만약에 세제곱을 해주게 된다면은 이거 곱해줘가지고 A 6제곱으로 볼 수가 있어. A 6제곱으로 이제 저렇게 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 13번. 13번은 이제 뭐냐면 13번은 행렬의 곱셈에 대한 성질인데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곱셈은요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교환법칙이. 이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말 자체가 이제 무슨 의미를 지금 담고 있냐면 곱하는 거를 이렇게 바꾸잖아. 이걸 바꿔서 곱하면 결과가 달라진다 이거야. 실제로 해보면 결과가 달라지거든. 근데 이제 합과 곱이 정의되는 세 행렬 ABC가 있을 때 결합법칙과 분배법칙은 성립한대. 결합법칙과 분배법칙은. 예를 들면은 결합법칙은 이제 결합 순서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 맨 처음 거는 괄호 A, B, C는 A, B 먼저 곱하고 나중에 C를 곱하는 건데 그렇게 하나 아니면은 B, C를 먼저 곱한 다음에 나중에 A를 곱하나 똑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똑같다라는 얘기. 자, 그 다음에 2번은 분배입니다. A의 B 플러스 C는 그냥 분배한 거야. A 플러스 B의 C도 그냥 분배한 거야. 이제 이렇게 그냥 분배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3번 같은 경우에는 KAB는
이제 KA를 먼저 곱한 다음에 B를 하나, 아니면 KB를 곱한 다음에 A를 하나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봐봐. 그 여기서 K가 갑자기 이제 이 중간에 껴들어가 있잖아요. 이제 K는 실수배, 몇 배 하는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그 몇 배를 이제 어디다 하든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야. A 쪽에 먼저 K 배를 하던 아니면 B 쪽에다가 K 배를 하던 이제 이 K를 곱할 때에는 실수를 곱할 때에는 사실 위치가 중요하지 않다 이거야. 위치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행렬이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서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 그 요거 왼쪽 거 요거 볼래, 얘들아? 왼쪽 거. 여기 왼쪽 거 보시면 A 플러스 B의 제곱, A 빼기 B의 제곱, A 플러스 B, A 빼기 B. 그 다음에 A, B의 전체 N제곱.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원래 우변처럼 계산했었어. 그동안에는 이제. 행렬을 배우기 전에는 이거 완전 제곱식이지. 위에 두 개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거 합차 공식이잖아요. 합차 공식. 네 번째는 이제 곱한 거의 전체 n제곱이 각각의 n제곱이랑 같다. 이거란 말이야.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안 된다. 행렬에서는. 왜냐하면은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럼 어떻게 이제 계산을 해 줘야 되냐면 우리가 이 a 플러스 b의 제곱을 있잖아. 내가 a 플러스 b 한 다음에 a 플러스 b를 만약에 직접 이렇게 해준 다음에 우리 이제 원래 하던 대로 일일이 다 곱해서 한번 더해 보잖아 이제 만약에. 근데 잘 봐야 돼. 이렇게 곱하면은 얘가 a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거를 곱하면은 ab고요. 그 다음에 봐봐. 이렇게 곱해주게 되면은 ba가 나오게 되고요. ba가. 뒤에 거로 곱해주게 되면은 얘가 b제곱이 되거든요. b제곱이 이제. 근데 우리가 원래는 그 지금까지는 이거 어차피 곱셈 순서 바꿔도 되니까 AB 더하기 AB로 봐서 EAB로 그동안 계산하잖아. 근데 행렬은 교환법칙이 성립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바꾸면 안 돼. 함부로. 그래서 그냥 이대로 냅둬야 돼. 이대로 냅둬야 돼. 이대로 냅두셔야 됩니다. 이게 그 밑에 세 가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직접 전개를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완전 제곱식으로 우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일일이 이렇게 딱 전개해야 돼. 일일이 이제 전개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이제 요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좀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 요 차이가 있다. 그리고 AB의 n제곱도요. A, B가 n개 곱해져 있다 보니까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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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 이렇게 써야 되는데 교환법칙이 성립이 안 되다 보니까 A를 미리 n번 곱하고 B를 나중에 n번 곱하고 이런 연산이 전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건 조심해야 되는 연산이고 조심해야 되는 연산.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행렬 A, B에 대해서 자 곱셈에 대한 교환법칙이 만약에 성립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거든. 원래는 교환법칙이 안 돼. 일반적으로는. 근데 뭐 상황에 따라서는 될 수도 있어. 교환법칙이 만약에 성립하면은 즉 A, B나 B, A나 내가 만약에 같다면 A, B나 B나 같다면 다음과 같이 등호가 성립한대요. 등호가. 그때는 이제 이게 우리가 원래 알던 거 있지 이거. 우리가 원래 알던 게 된대. 그냥 곱셈 공식 이런 게 가능하다 이 얘기야. 왜냐면은 아까 요거 얘기했지. 원래 저 A 플러스 B의 제곱이 이제 요거 아까 전개했을 때 A 플러스 B에 A 플러스 B 얘를 전개해 보시게 되면은 이게 뭐였었냐면은 A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A 플러스 B의 제곱이었잖아요, 이제. 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 있잖아. 근데 만약에 행렬에 교환법칙이 성립해서 우리 BA 대신 AB로 대신해서 쓸 수 있다면 BA를 내가 만약에 AB로 대신해서 쓰면은 AB 두 개 더하잖아? EAB지 그러면? EAB? 그래서 EAB로 표현할 수가 있다 이거야. EAB로 이제. 교환법칙이 성립하면은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방법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꾸로 만약에 이러한 식이 성립한다면 이 성립한다라는 의미 자체가 교환법칙이 성립하는구나 라고도 거꾸로도 이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 거꾸로도 이제 해보실 수 있겠고. 자, 그 다음에는 단위의 행렬이라는 게 나와. 단위의 행렬. 자, 이거는 뭐냐면은 자, 요거 한번 보시면 문제에서 나와 있는 행렬 보시면 뭐 1001, 100, 010, 001 이와 같이 지금 나와 있는데 자, 저런 식으로 그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대각선 있죠. 자, 이 순서로 나와 있는 대각선에 모든 성분이 다 1이야. 모든 성분이 다 1. 모든 성분이 다 이제 1이고
그 외에 나머지 성분이 0으로 되어 있는 거 있지? 0으로 되어 있는 거. 0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정사각 행렬을 N차 단위 행렬이라고 부르고요. N차 단위 행렬. 그리고 이제 기호로는 2라고 씁니다. 대문자 2야. 대문자 2. 자, 그러면 첫 번째 거는 2차 단위 행렬. 세 번째 거는 3차 단위 행렬인 거예요, 이제. 3차 단위 행렬. 그래서 지금 저 대각선을 기억해. 저 대각선을 우리가 뭐 주대각선이라고도 부르거든. 주대각선. 저 주대각선이 모두 1이고 나머지는 0으로 세팅이 되어야 단위 행렬인데, 근데 이게 이런 게 있대. 만약에 어떤 임의의 행렬 A가 있어. 그 행렬이랑 저거랑 곱하면은 이게 무조건 자기 자신이 나오게 되는 성질이 있어. 자기 자신이 나오게 되는 성질. 뭐 예를 들면은 요거 봐봐. A, B, C, D 봐봐. A, B, C, D. 얘랑 그 다음에 저 이제 1001을 내가 만약에 곱해보잖아, 이제. 이걸 곱해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잘 보세요, 곱하는 거. 자, A 더하기 0 해가지고 A고, 0 더하기 B 해가지고 B고, C 더하기 0 해가지고 C고, 0 더하기 D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되니? 이렇게 나오는 거. 자기 자신의 결과가 나왔잖아. 그러니까 단위 행렬이 이러한 역할을 하게 해주는, 자기 자신이 나오게 하는 그러한 행렬인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러한 단위 행렬을 곱할 때는 교환 법칙이 성립합니다. A, 2의 순서로 곱하든 아니면은 거꾸로 2A의 순서로 곱하든 같이 자기 자신이 나오게 돼서, 그래서 아래와 같은 것들이 다 성립을 한대. 아래와 같은 것들이. 뭐가 성립하냐면 저 단위 행렬을 몇 번 거듭 제곱을 해도 자기 자신이 나오게 되고요. 자기 자신이 해보면.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원래 A, 2의 전체 n제곱은 이제 A n제곱, 2의 n제곱인데 위에서 방금 2의 n제곱이 2랑 같다라고 했으니까 얘를 2로 바꿔서 지금 표현을 했고, 이제 2로 바꿔서. 자, 세 번째는 이게 행렬의 교환 법칙이 성립하면은 아까 위에서 얘기했듯이 이제 3번 이제 그 완전 제곱식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렸고, 4번 합체 공식도 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5번 같은 경우에도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이런 것도 곱셈 공식이잖아. 이런 것들도 이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이 곱셈 공식에 의해서 전기가 가능하다. 그럼 결론은 뭐냐면, 만약에 교환 법칙이 성립하잖아. 우리가 문제 풀 때. 만약에 그 교환 법칙이 만약에 성립하게 된다면, 만약에 교환 법칙이 성립해. 그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말 자체가 만약에 A, B는 BA가 만약에 성립을 해, 이제 A, B는 BA. 그러면 우리가 원래 그 곱셈 공식 이런 거 있잖아. 그 공식들이 이제 성립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 곱셈 공식이 성립한다. 이게 좀 중요해, 이게. 이게 중요한 내용이야. 기본적으로 곱셈 공식이 성립합니다. 곱셈 공식이.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면, 즉 A, B가 BA라면 곱셈 공식이 성립하더라 라는 거야. 곱셈 공식이 성립한다. 자, 곱셈 공식이 이제 성립하게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5번이야. 15번. 여기 이제 케일리 해밀턴 정리인데, 케일리 해밀턴 정리. 자, 요거는 이제 그 어떤 내용이냐면, 요거는 만약에 행렬 A가 이제 2차일 때 가는 게 2차일 때 이제 행렬 A가 만약에 2차 정사각 행렬이야? 그러면 이제 저러한 관계식이 이제 성립을 한대요. 저러한 관계식이 이제. 자, 저러한 관계식이 성립하면은 이제 우리는 케일리 해밀턴 정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케일리 해밀턴 정리. 단 2는 단위 행렬, 5는 영행렬인데 이제 자, 이를 케일리 해밀턴 정리라고 해. 이거는 이 식을 외워놔야 되는 게 약간 A에 대한 2차 방정식처럼 생긴 거거든, 지금. 2차 방정식처럼. 자, A제곱 한 다음에 그 주대각선의 합의 반대 부호가 요 1차항의 개수야. 주대각선의 합의 반대 부호가 1차항 개수. 그 다음에 여기 단위 행렬의 개수는 주대각선이랑 여기 반대 대각선 있죠. AD에서 BC를 뺀 게 저 단위 행렬 2의 개수가 돼. 단위 행렬 2의 개수. 그래서 저렇게 이제 나와 있는 어떤 2차 방정식처럼 생긴 게 식이 성립을 한다라는 게 케일리 해밀턴 정리야. 저게 공식 적용은 뒤에서 다 좀 해볼 겁니다. 공식 적용은 이제 해볼 것이고,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거야. 문제를. 행렬의 성분을 볼 건데, 행렬의 성분. 자, 근데 사실 이제 행렬이 앞에 다른 단원에 비해서는 좀 이제 가르치다 보면은 또 학생들이 앞에
앞에 단원들에 비해서는 할만하더라고 좀 느끼는 편이야. 할만하다. 실제로 문제를 어렵게 내는데도 좀 한계가 있는 단원이기 때문에 아마 다 앞에 바로 사실 앞단원이 경우의 수 순열과 조합이기 때문에 여기는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행렬은 좀 그래도 할만하다라고 이제 해서 여기가 그래도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해보면. 자, 한번 여기 보시면 1번입니다. 1번은 자, 좀만 좀 힘냅시다. 우리 12시까지는 좀 해야 되거든요. 12시에 쉬는 시간 줘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좀만 힘내세요. 자, 졸리시면 저기 뒤에 키다리 책상 준비되어 있어요, 이제. 자, 알아서 이제 나가셔야 돼. 자, 1번 보시면 3 곱하기 3 행렬 A가 있는데 그 행렬의 성분을 이와 같이 정의를 해. 이와 같이 이제 AIJ를 저렇게 지금 정의를 하거든. AIJ를. 그랬을 때 이 행렬 A를 구하시오라는 문제야. 행렬 A를 구하시오.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잘 봐봐 얘들아 이거. 지금 3 곱하기 3 행렬이잖아. 그러면 저 행렬 A를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봐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볼게. A11 1행 1열이죠. 그 다음에 A1, A12, A13 얘네 다 1행에 해당되는 성분이고 A21, A22, A23 그 다음에 이제 A31, A32, A33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행렬 A의 성분을 써볼 수 있는데 여기서 한번 관찰을 해보면 그 행 번호, 열 번호가 같은 성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볼래? 이렇게는 이제 우리가 I가 J랑 같아. I가 J랑 같아. 행렬의 번호가 같다 이 얘기야. 앞뒤 행렬의 번호가 같다라고 이제 보시는 것이고 앞뒤 번호가 같다. 그 다음 이렇게도 볼래? 이렇게도 만약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얘는 열이 행보다 커. 그러니까 뒤에 숫자가 앞에 숫자보다 크다. 얘는 이제 오히려 뒤에 J가 크다야. J가 크다. 오히려 쟤는 J가 큰 것이고 그 다음 이제 여기 있죠, 여기 이제. 여기를 이제 좀 보시게 되면은 여기를 이제 얘는 앞에 숫자가 크잖아요. 행렬의 번호가 얘가 I가 더 크다라고 봐주면 될 것 같아. I가 이제 I가 더 크다라고 봐주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지금 이거를 내가 이 부등식을 왜 썼냐면은 이제 IJ의 대소 관계에 따라서 어떻게 성분이 처리가 되는지가 나와 있단 말이야, 얘가 이제.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돌아옵니다. 자, 봐봐. 지금 저기서 AIJ를 지금 이제 뭐라고 이제 정의를 하시냐면은 AIJ를 다시 쓸게요, 이제. 자, 저기서 이제 I의 J제곱. 이거는 이제 I가 J보다 클 때야, 이제. I가 J보다 클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IJ가 같으면 2배의 IJ로 이제 정의를 하고요. 2배의 IJ로. I는 J겠지? I는 J. 그 다음 요거 i가 j보다 작을 때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j-2i죠. j-2i로 나오게 돼 이제. 이거는 i가 더 작다. j보다 작다라고 봐주면 돼. i가 j보다 작다 라고 봐주면 될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이제 ij에다가 어떻게 해줄 거냐면은 이거야. 만약에 자 너네가 2행 3열의 성분을 찾고 싶어. A23을 구하고 싶어. A23. 그럼 A23이면은 I가 2, J가 3. 맨 밑에 규칙으로 적용하는 거거든. 그냥 I에다가 2 넣고 J에다가 3을 넣은 게 2행 3열. 즉 A23의 성분의 값이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다가 2, 3 넣은 게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행렬 A를 완성을 합니다. 잘 따라오죠, 이거 이제. 완성하는 거. 자, I, 행은 1, 2, 3이 가능하고 J열도 1, 2, 3이 가능하니까 너네가 IJ에다가 1, 2, 3을 다 넣어봐야 돼. 넣어볼 수 있는 조합이 몇 가지냐면 I가 1, 2, 3 세 가지, J도 1, 2, 3 세 가지, 곱해서 9가지가 있지. 9가지를 다 계산해봐야 돼. 9가지를 이제 너네가. 근데 쉬운 거부터 해보자. IJ가 같은 건 쉽잖아. IJ 둘 다 1, 1이면 1행 1열의 값이 2고 IJ가 둘 다 2이면은 2 세 번 곱해서 8이고 2행 2열 IJ가 둘 다 3이면은 2, 3, 3 해서 18이 될 거야. 18이 이제. 이런 식으로 18이 될 거거든, 이제. 18이. 이와 같은 식으로 나머지도 채워나갈 거야. 나머지도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해보겠습니다. 요거 이제. 요거를 이제 만족하는 게 이제 2행 1열, 3행 1열, 3행 2열이 있단 말이야. 요 숫자를 다 여기다 넣는 거야. 여기다가. 넣어서 계산하는 거야.
2행 1열을 넣어주면은 2행 1열 2의 1제곱. 그 다음에 이제 여기입니다. 여기 다시 여기. 그 다음에 3행 1열은 이제 3의 1제곱해서 여기가 3행 1열. 3행 2열 같은 경우에는 3의 제곱으로 계산해가지고 9라고 쓰는 거야.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빈칸 채워 나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이제 남은 건 여기인데요. i가 j보다 작을 때야. 1, 2, 1, 3, 2, 3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건데, 그러면 i에 1 넣고 j에 2를 넣어. 그럼 얘는 아마 0 나올 거야. 계산해보면 0. 또 i에 1 넣고 j에 3을 넣어. 3 빼기 2에서 1 나올 겁니다. 계산해보시면 1 나올 거야. 그 다음에 i에 2 넣고 j에 3을 넣어. 3 빼기 4에서 아마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될 거야. 마이너스 1. 이와 같이 나올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행렬 A를 완성해주면 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밑에 문제도 풀어볼게, 이제. 여기까지 좀 쓰시도록 하고. 자, 그 다음 밑에 문제입니다. 밑에 문제. 밑에 문제를 한번 좀 보시면, 밑에 문제는, 자, 지하철 노선도의 일부가 이제 있는데, 이 지하철 노선도를 나타내는 4 곱하기 4 행렬의 성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대. 4 곱하기 4 행렬. 자, 이제 AIJ를 뭐라고 정의하냐면요. 요거 말뜻을 잘 봐. AIJ는 I에서 J까지 최소한의 역을 거치면서 이동한 횟수래. 최소한의 역을 거치면서 이동한 횟수. 자, 뭔 말이냐면, 저 숫자 번호가 여기 적혀 있지. 1, 2, 3, 4라고 지금 적혀 있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A의 1, 4가 뭐냐면, 그 1번에서 4번까지 가는데, 그 사실 갈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도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돌아서 갈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이제. 근데 최소한의 역을 거치면서 이동한 횟수가 몇 번이냐라는 얘기야. 자, 이렇게 가면은 이제 역을 지금 이제 몇 번 거칠 겁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스타트 해가지고 여기로 내가 만약에 이동해주게 되면은 이동한 이제 횟수지, 횟수. 이거는 한 번 이동한 거잖아, 한 번. 근데 이렇게 돌아서 가게 되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 이동한 거잖아. 최소한을 물어보기 때문에 얘가 1이다라고 되는 거지, 1. 그러니까 몇 번 이동했냐를 이제 쓰라는 거야. 몇 번 이동했냐. 그걸 쓰라는 건데, 그럼 얘도 한번 써볼게, 이제. 얘는 지금 문제에서 행렬 A라고 지금 지칭을 하니까 행렬 A의 성분이 지금 이제 4 곱하기 4가 되는데, 이제 4 곱하기 4. 참고로 이제 그 M 곱하기 N 행렬 있잖아요. M 곱하기 N 행렬을 M by N, 영어로 by로 해가지고 M by N으로 얘기하는데, 쟤는 4 곱하기 4 행렬이니까 뭐 4 by 4 행렬이라고도 얘기를 해. 그럼 봐봐, 이제. 문제에서 만약에 IJ가 같으면은 0으로 보라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1번에서 1번으로 가는 거는 그냥 0으로 보겠다 이거야. 이동을 안 한 거잖아, 이제. 그래서 주 대각선이 IJ가 같으면은 여기는 다 0인 것 같아. 여기는 다 미리 0으로 씁시다. 0으로 이제. 저기는 다 0으로 쓰시고, 그 다음 봐봐. 그 다음에 1번에서 2번 갈 때 이거 한 번 이동하잖아요, 그지? 그럼 A1, 2 있죠? 첫 번째 행, 두 번째 열의 값이 1이야. 얘가 지금 1이 나올 거야, 이제. 근데 좀 머리를 굴려봐, 얘들아. 얘들아, A1, 2나 거꾸로 A2, 1이나 이동 횟수는 무조건 같지 않겠니? 그러니까 대칭한 지점이 A2, 1이야. 대칭한 지점이. 얘네들이 같을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대칭이야. 이렇게 대칭. 대칭이지 않을까? 이렇게. 그 다음에 1, 3 찾아보자. 1, 3. 1, 3은 1번에서 3번까지 가려면 이렇게 가도 두 번이고 이렇게 가도 두 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A, 1, 3이 여기가 2인데 대칭해서 A, 3, 1도 2인 거지, 이제. 거꾸로 간다 하더라도 두 번인 거죠. 이런 식으로 다 채워 나가면 돼. 이런 식으로 이제 채우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 4 해보자. 1번에서 4번까지는 한 번이잖아? 그래서 A, 1, 4가 1인데 대칭해서 4, 1도 1일 거야, 이제. 이렇게 다 채워 나갑시다, 이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채워 나갈게. 2행 3열이거든요. 2번, 3번이거든. 2번, 3번도 이제 한 번밖에 없으니까 1. 대칭해서 여기도 1인 거야, 이제. 이렇게 채워 나갑시다. 그 다음에는 2행 4열이거든요. 2행 4열 같은 경우에는 2번에서 4번까지 갈 때에도 이제 이거 두 번이죠, 두 번. 어떻게 가든 두 번이죠. 그래서 2행 4열도 2야.
2라고 잡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이행사열. 마지막으로 삼행사열입니다. 삼행사열은 여기 한 번이거든요. 한 번. 그래서 한 번으로 써주면 될 것 같아. 이렇게 행렬 A를 완성해주면 돼. 이런 식으로. 자, 이런 문제가 아마 한 문제 정도 나올 거야. 문제 읽고 행렬 작성하는 문제가 한 문제씩은 꼭 나와. 근데 막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이렇게 해석해주면 될 것 같고 해석해주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2번. 근데 이제 여기 파트가 이제 막 행렬의 덧셈, 뺄셈, 곱셈을 이용하다 보니까 우리 그 1학기 중간고사 범위 그 이제 곱셈 공식, 인수분해 이런 게 활용이 되거든. 두 행렬 A, B가 있어 지금. 근데 같은 행렬이래. 같은 행렬. 같은 행렬이라고 했으면 대응하는 성분끼리 싹 같아야 되거든요. 근데 봐봐. 1행 2열 이미 같지. 숫자 2로. 그 다음에 2행 1열도 숫자가 3으로서 같지. 그 나머지 것도 대응하는 게 같아야 되겠지. 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당연히 8이어야 되실 거고 xy는 2여야 될 거냐 이제 얘들아. 이게 2여야 되는데 이걸 이용해가지고 우리는 이제 x세제곱 빼기 y세제곱의 값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제. 이게 그 곱셈 공식 하는 겁니다. 변형하는 건데 우리 얘를 어떻게 구할 수 있었냐면요. 요 세제곱 빼기 세제곱은요. 얘는 곱셈 공식에 의하면 x 빼기 y의 세제곱 더하기 3xy로 해주신 다음에 여기서 x 빼기 y를 곱해주는 거였거든요. 이제 곱해주는 거. 곱해주는 거였는데 그러면 여기서 저 x 빼기 y를 이제 좀 한번 해보자. x 빼기 y를 이제 x 빼기 y를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지금 x 빼기 y를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어떻게 이제 자 여기 곱셈 공식에서 한번 활용해볼까? 여기서 계산해보시면 x 빼기 y의 제곱을 계산해보면 이제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xy 이렇게 이제 되는 거잖아요.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 건데 자 그러다 보면은 여기서 이제 얘가 8이고 얘가 이제 빼기 4가 되는 거니까 얘가 이제 4가 될 거야. 이제 4가 될 거야.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x 빼기 y는 몇이냐면요. x 빼기 y는 루트 씌워주니까 8마 2지만 플러스가 맞을까 마이너스가 맞을까 찾아봐야 돼. 근데 문제 조건 잘 봐야 돼. 요런 거 항상 잘 봐야지. 아 y가 더 크구나. 이런 조건 잘 봐야지. y가 더 크구나. 그러면 y가 더 크면은 이게 양수일까 음수일까 이게? 계산한 결과가 음수야. 음수를 결정을 해줘야 돼서 음수로 우리는 이 x 빼기 y의 값이랑 요 xy의 값 있죠? 요거를 이제 활용해가지고 풀어보시면 됩니다. 요걸 활용해서. 자, 요거 활용해 주시면 여기에 적용해 주면 되겠죠. 여기에 이제. 그러면 마이너스 2의 세제곱 더하기 3xy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해 주시게 되니까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2로 계산해서 마이너스 20으로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20으로. 자, 저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곱셈 공식 잘 그냥 써주면 될 것 같아요. 곱셈 공식을 써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문제들까지만 좀 두 개만 하고 좀 쉬었다 갈게요. 요 두 개까지 합시다. 자, 여기도 그냥 단순 계산이야. 단순 계산인데 잘 보시면 행렬 3개를 주고 뭐 2a 빼기 2b는 a 빼기 c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 자, 일단 저걸 좀 정리를 해볼 건데 싹 다 좌변으로 몰아넣으면 a 빼기 a가 되니까 동류항 정리 a 빼기 2b 더하기 c가 0행렬이 돼야 돼. 0행렬. 자 그러면 저 행렬을 이제 요거 적용해 볼게. a 행렬이 지금 이제 1a4 마이너스 5죠. 1a4 마이너스 5. 그 다음 마이너스 2를 곱하는 건데 마이너스 2b는 일단은 숫자 2를 b행렬에 곱해버려가지고 곱해보시게 되면 이제 8 마이너스 4b 자 8 마이너스 4b 14 이렇게 지금 나오게 될 거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c행렬도 보시면 7 마이너스 14 그 다음에 이제 a, b에다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9가 되는 것이고 9가 이제 자 해가지고 얘가 이제 0행렬이다 이거야. 0행렬. 얘를 계산해 준 게 0행렬이다 이겁니다. 0행렬. 그럼 어떻게 해줄 거냐면 여기서 이게 덧셈 뺄셈이 이제 여러 개 나오잖아. 뭐 여러 개 나와도 대응하는 것끼리 연산해 주면 되지 않니? 1 빼기 8 더하기 7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제. 해보면은 첫 번째가 0 나오고요.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A 빼기 4B 빼기 14야. A 빼기 4B 빼기 14로 나오게 될 거야, 이제. 그 다음 이제 4 빼기 10 더하기 9B 마이너스 6 더하기 9B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더하기 9 하면 0이니까 이게 이제 0행렬이잖아. 이게 0 돼야 되겠지? 0. A 빼기 4B는 14인 거고 이제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플러스 9B가 0인 것이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B가 3분의 2라는 거를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3분의 2라는 거 이제 3분의 2 맞나? 3분의 2가 되겠죠? 3분의 2. 자, B가 3분의 2가 되고요. 3분의 1을 여기다가 넣어서 마저 계산해 보시게 되면은 A 빼기 3분의 8은 14니까 여기서 A가 아마 정리해 보시면 3분의 50이 아마 나오게 될 거야. 3분의 50. A, B를 이와 같이 정해주면 될 것 같고요. 이와 같이.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되겠고 자,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보시면 2번. 자, 2번도 이제 마찬가지로 곱셈 공식이거든, 곱셈 공식. 곱셈 공식인데, 자,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이 알파, 베타일 때, 자, 요거를 더해준 게 요거다라고 나와 있어, 이제. 그때 이제 A, B, C 합을 이제 구해주는 문제입니다. A, B, C 합을 구해주는 문제. 이거 다 곱해봐야 되거든? 곱해보시면, 자, 봐. 알파 세, 바로 쓸게. 얘들아, 이거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바로 쓸 수 있겠네? 저걸 계산한 결과가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알파 제곱에 0 곱하면 0이죠. 베타 제곱에 0 곱하면 0이죠. 이렇게 쓰시고 또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해주면은 얘가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나오게 돼 이제. 자, 요게 지금 값이 무엇이다라고 나와 있냐면은 45, 0, C, 3으로 나와 있어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는 요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이 45인데 근데 알파 더하기 베타가 3이다라고 지금 주어지는 상태야 이제. 우리 이 둘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 게 있죠? 구할 수 있는 게 곱셈 공식을 잘 이용해주면 여기서 알파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자 세제곱 마이너스 3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쓸 수가 있는데 얘가 지금 이제 45인데 45인데 근데 여기서 알파 베타 더한 게 3이잖아요? 3 넣어서 마저 적용해 보시면 27 마이너스 이제 3 곱하기 3 해주니까 9 알파 베타가 45다. 그래서 알파 베타가 몇이냐면은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마이너스 2. 일단 이 둘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C도 한번 구해봐야 되니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우리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2알파 베타 빼준 거니까 자, 요거니까 이제 알파 더하기 베타가 3이잖아? 3의 제곱 구해서 마이너스 2 곱하기 알파 베타 해주면은 13이 나오게 돼. 13 이제. 이게 일단 C고 C. 이게 C고요. 그 다음 A, B가 지금 이제 문제에서 뭐냐면요. 근각에서의 관계를 생각해 줘야 돼. A, B는 근각에서의 관계. 두근의 합 A가 뭐냐면은 두근의 합 A가 두근의 합 마이너스 A가 3이니까 A가 마이너스 3이고 두근의 곱 B는 마이너스 2 이렇게 결정할 수가 있어가지고 우리 이 세 가지로 이제 풀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로. 문제에서 다 더하라고 했기 때문에 다 더한 거는 이제 8이라고 답을 내주면 돼. 8. 그래서 그냥 단순 곱셈 공식 적용하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순 곱셈 공식 적용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잠깐만 좀 끊었다가 갑시다. 자, 필수예제 4번입니다. 4번. 자, 행렬의 곱셈이 되는 것을 이제 고르는 거거든. 곱셈이 정의되는 것을 고르래. 이게 행렬의 곱셈이 정의가 되려면 어때야지만이 가능하냐면 이제 m 곱하기 k 행렬이 있죠. 요 행렬이랑 a라고 잡고 b 행렬은 이제 k 곱하기 n 행렬이라 잡을게요. 이렇게 이제 곱하는 앞 행렬의 열 곱하는 뒷 행렬의 행의 개수가 일치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 얘가 일치해야 된다. 이게 일치해야 돼. 일치. 저게 일치하는 경우에만 곱셈이 가능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그냥 이제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게 그냥 가장 쉽고 빨라. 일단 봐봐. A는 몇 곱하기 몇이죠? A는 가로 세로가 몇 개씩 있어? 두 개씩 있잖아. 2 곱하기. 그 다음 B는 어떻게 돼요? B 잘 생각해봐. 이거 몇 곱하기 몇이야, B? 몇 곱하기 몇? 1 곱하기 3이라고 하면 틀리는 거야. 가로줄이 3개야. 이거 처음에 되게 많이 실수한다고 했지. 가로줄이 3개야, 3개. 이거 1 곱하기 3으로 되게 많이 오해. 이게 3 곱하기 1이다라는 것에 조심해줘야 돼. 그러면은 요거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C는 몇 곱하기 몇입니까? 2 곱하기 3. 그러니까 가로줄의 개수가 행이고 세로줄의 개수가 열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와 같이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자, 이와 같이 좀 표현이 되는 거고. 자, 그러면은 봐봐. 너네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제 A, B가 이제 곱셈이 되려면 얘네 둘이 곱해서 이제 정의가 되려면 곱하는 앞행렬의 뒤에 곱하는 뒷행렬의 앞에가 일치해야 되잖아. 다르죠? 그럼 얘는 안 되는 거지. 이제 안 되는 거. 이거를 어떻게 좀 빠르게 쉽게 생각하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난 하거든. A는 2 곱하기 있잖아. 그냥 곱하기도 빼버리고 숫자만 쓸게. B도 숫자만 써.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랬을 때 가운데가 똑같아야 되겠지. 가운데가 같아야 되지 않네. 가운데가 이제 여기 곱하기를 떼내어서 보면은 이제 얘가 MK, KN이니까 이러면은 똑같으면은 얘는 결과적으로 M 곱하기 N 행렬 요 남은 두 개의 행렬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요 숫자를 다 써. 자, B, A. 얘는 안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얘도 볼까? C, B. 얘 똑같네? 이건 되는 거네. 이런 식으로 판단을 좀 빠르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니은도 해볼게. 자, 니은은 이제 A씨인데 2, 2, 3. 이 똑같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리을은 B씨인데 3, 1, 2, 3. 이게 안 돼. 자, C제곱인데 이제 자, 2, 3, 2, 3이야. C제곱이 CC2거든. CC. 이거는 2, 3, 2, 3이기 때문에 이건 탈락입니다. 탈락. 그럼 이제 답이 니은, 미음인 것을 확인할 수 있어. 니은, 미음인 거. 이렇게 답을 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어려운 건 아니나 그나마 여기서 실수할 만한 포인트가 아까 너네 요거 있죠, 요거. B가 3 곱하기 1 행렬이다. 요것만 좀 조심해주면 돼. 이거를 조심해야 돼, 이거 이제. 이거 1 곱하기 3으로 많이 착각하니까 조심해 주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5번. 5번은 이제 여기서부터는 약간의 규칙성이 있는 거거든, 규칙성인데. 자, 행렬 A가 지금 저렇게 나와 있지? 1, 2, 0, 1이래. A를 n번 거듭 제곱한 놈에 모든 성분의 합이 130이라고 나와 있어. 130. 그럼 n이 무엇이냐? 라는 얘기야. n이 무엇이냐? 그러면 저거를 거듭 제곱을 해보자. 거듭 제곱을. 자, 거듭 제곱 해보는데 A 한번 쓰겠습니다. 1, 2, 0, 1. A 제곱 구해봅시다. A 제곱. A 두 개 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 2, 0, 1, 1, 2, 0, 1. 얘를 지금 내가 구해줄 거거든. 얘를. 자, 쟤를 지금 구해줄 건데. 봐봐. 얘 구해줄 때 보시면 1. 자, 곱한 결과 1, 0, 1이고 2, 2, 4. 그 다음에 0, 0, 0 나오고 0, 1 해가지고 1. 이렇게 A 제곱이 나와. A 제곱이. 너네 이거 보고 규칙이 보이니? A가 1, 2, 0, 1. A 제곱이 1, 4, 0, 1. 규칙이 보이니? 규칙이 보여. 어떤 규칙이 보여? 다 거듭 제곱이다. 그럼 너의 말에 의하면 그 다음에 뭐가 와줘야 돼? 네? 그 다음에 뭐가 와야 되는데? 1, 16, 그 다음에 0, 1 거듭 제곱이면은 자, 그렇게 나오는지 봅시다. A 세제곱이야. A 두 개 곱한 거랑 A 제곱이죠? 방금 A 두 개 곱한 거는 1, 4, 0, 1. 그 다음에 A는 1, 2, 0, 1.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데 요거에 곱한 결과를 쓰자. 곱한 결과를. 얘는 어떻게 되냐면 요거야. 따라와 보시면 1, 0, 1. 그 다음에 2, 4, 6이네. 6이야. 그 다음에 0, 0, 0이고
0, 1, 1이야. 아, 거듭제곱은 아닌 것 같네. 다른 규칙인 것 같은데? 다른 규칙이 보입니까? 어떤 규칙이 보이죠, 이거? 규칙이 보이십니까? 무슨 규칙이 있어? 어디가 이식 더해지죠? 그 1행 2열. 여기가 지금 이식 더해지는 거 아니니, 이식인데? 이런 규칙이겠네. 그러면 1반화 해봐. AN제곱은 뭘까, 그러면? AN제곱은? 요거 추측되네? AN제곱? 이게 어떻게 나올까? 일단, 여기 동그라미 친 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다 1이죠. 나머지 부분은 다 1. 여기는 뭐가 나오겠네? 여기는? 이거 추측이 돼야 돼, 이거. 이런 게 잘 돼야 돼, 이런 게. 봐봐. 여기 A1제곱으로 보자. A1제곱은 2. A제곱은 4. A 세제곱이 6이야. AN제곱은 뭐가 와야 돼? 2N. 곱하기 2네. 이렇게 볼 수 있어야죠, 곱하기 2N. 그래서 이 모든 성분의 합이 2 더하기 2N이잖아요. 이게 이제 130이네, 130 이제. 2N이 128이니까 2로 나눠주니까 N이 64다라는 거예요. N이 64.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 자, 요건데 얘들아, 이거 문제를 좀 교묘하게 설계해놨어. 교묘하게. 왠지 알아? 이거를 대충 해서 거듭제곱으로 오해한다. 만약에 이거 곱하기 2가 되는 거네? 이거를 제대로 구해보지도 않고 만약에 곱하기 2가 됐네? 그 다음 곱하기 2네? 8이겠지, 그러면. 8. 그러면 2를 한 번 곱해서 2, 2를 두 번 곱해서 4, 2를 세 번 곱해서 8, 2를 몇 번 곱해? n번. 으로 오해하면은 답이 몇이 나오지? 2를 몇 번 제곱해야 이게 나와? 7. 로 오해하기 딱 좋게 설계된 문제야. 오해하기 좋게. 그러니까 2개 가지고는 안 돼. 3개 정도는 해봐야 돼, 최소. 3개 정도는 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행렬 A가 저렇게 300-인데 A 5제곱에 1,1 성분과 2,2 성분의 합을 구하라는 문제네. 자, 저거 A 5제곱으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 얘는 어떤 규칙이 있을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행렬 A는 이제 300-이고 A 제곱을 한번 구해 봅시다. A 제곱을 이제 A 제곱은 300-2에다가 이제 이걸 곱해 보는데 이제 300-2. 자, 곱해 주는데 이걸 곱한 결과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곱한 결과는 자, 9, 0, 9 0, 0, 0 그다음에 0, 0, 0에다가 0, 마이너스 2, 마이너스에서 4 이렇게 나오게 돼. 4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A 세제곱도 해볼까? A 세제곱은 방금 전 거 저 A 제곱 A 곱해가지고 자 900-4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300 마이너스 2 이렇게 이제 좀 해줄 거야 이제.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보시면은 9, 3, 27 그 다음에 0, 0, 0이고 그 다음에 이제 0, 0, 0이고 0 곱하기 그 다음에 0에다가 4 곱하기 마이너스 2 하면 마이너스 8이야.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 이런 식으로. 얘는 그럼 이제 규칙 보이니? 얘는 규칙이 좀 보일 것 같지 않니? 얘는 1행 1열이 3의 거듭제곱처럼 나오지 않니? 3의 거듭제곱. 2행 2열은 마이너스 2의 거듭제곱으로 나오지 않니? 마이너스 2의 거듭제곱. 이 경향이 지속되면은 이제 a n제곱은 결국에는 이제 요 n이 직접 거듭제곱 이어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5제곱을 한 놈의 성분의 합을 구하래. A 5제곱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3의 5제곱에 0, 0에 마이너스 2의 5제곱이 나오게 되겠는데, 이와 같이 나오게 되겠는데, 여기서 1,1 성분, 2,2 성분, 즉 얘네 둘을 더하라는 거지. 얘네 둘을 이제. 즉 3의 5제곱은 243이고요. 마이너스 2의 5제곱은 이제 그 마이너스 32이기 때문에 더해보시면 211로 답이 나오게 될 거야. 211. 거듭제곱 잘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거듭제곱. 잘 외워놓으시기 바라고.
자, 그다음에 요 문제가 나왔구나. 요 문제 잘 봐야 되는데, 요 문제. 요거 문제 좀 잘 봐야 돼. 요거 활용 문제 무조건 시험에 하나씩은 나오거든. 이거 잘 보셔야 되는 유형인 게 이게 준수와 유민이는 연필과 지우개를 사려고 한다. 근데 준수와 유민이가 사야 하는 연필과 지우개 개수는 표 1과 같대. 준수는 연필, 지우개 각각 12개, 6개. 유민이는 연필, 지우개를 각각 8개, 5개를 이제 이렇게 사야 된대. 이런 식으로 사야 되시고. 그 다음에 표 2 있죠, 표 2. 표 2는 이 문구점 PQ가 있어요. 각 문구점에서 이 연필 지우개를 얼마에 파는지에 해당되는 개당 가격이 나와 있어, 개당 가격. 그런데 이제 우리 저 표를, 표 1과 표 2를 행렬 A와 행렬 B의 성분으로 좀 표현했거든요. 성분으로. 성분으로 표현했을 때 A, B를 곱한 행렬을 이렇게 거꾸로 곱한 행렬을 이제 저렇게 표현했대.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골라주래. 자, 잘 보세요, 이거. 기억은, 자, 준수가 연필과 지우개를 모두 문구점 P에서 살 때 총 가격이 얼마니? 자, 준수가 연필과 지우개를 모두 P 문구점에서 사겠대. 그러면 12랑 300을 곱하면 준수가 연필 12개를 P 문구점에서 사는 가격이 되겠지, 이제. 그 다음에 지우개는 이제 6개의 지우개를 P 문구점에서 사는 가지수가, 그 가격이 나오게 되는데, 저렇게 동그라미 친 거랑 세모 친 것끼리를 곱해서 더하는 거잖아, 결국. 그러니까 얘네끼리 곱하는 거가 연필의 총 가격, 얘네끼리 곱한 거는 지우개의 총 가격 아닙니까, 이제? 그럼 이게 어떤 연산이냐면은, 이게 이 순서로 행렬의 곱셈을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행렬의 곱셈을 할 때 이거잖아요. 지금 A가 지금 저기서 다시 쓸게. 자, 12, 6, 8, 5. 그 다음에 이제 B는 지금 뭐시기냐면은 지금 이제 300, 200, 그 다음에 이제 1000이랑 1500인데 1000이랑 1500 요건데 여기서 내가 만약에 A, B를 내가 곱셈을 내가 만약에 해버리게 되면은 진짜 곱하진 않을 건데 자, 12, 6, 8, 5 300, 200, 1000, 1500 이렇게 써질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근데 지금 저거 짝지은 거 있죠? 저게 이렇게 짝지은 셈 아니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짝지어서 곱하는 거잖아요, 이거. 이거 맞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A, B 곱한 행렬에 뭐가 되는 거야, 이거? A, B 곱한 행렬에 1행 1열의 값 A가 되는 거야, A가. 저 곱한 순서에 의하면. 그래서 A가 맞다. 기억은 맞습니다. A가 맞는 거야. 그 다음 니은입니다. 자, 니은은 이번에는 유민이가 연필과 지우개를 모두 문구점 Q에서 구매한대. 문구점 Q에서. 그럼 요거 아니니? 그 유민이가 연필과 지우개를 Q에서. 유민이가 8개의 연필을 문구점 Q에서. 그 다음에 유민이가 지우개 5개를 문구점 Q에서. 이렇게 곱하라는 건데 저게 지금 요거랑 같잖아. 요거 8, 200 곱한 거랑 그 다음에 5랑 1500을 곱한 셈이니까 이렇게 곱한 결과 아니네? 이렇게 곱한 결과죠. 이게 2행 2열 D에 해당되는 포지션의 값인 거야. D. 그래서 C가 아니라 D입니다. D. 총 가격이 C가 아니라 D. 니은은 틀린 거으로 보시는 거고 그 다음 디귿입니다. 디귿. 자, 디귿은 이제 뭐냐면 준수가 문구점 P에서만 연필을 살 때와 유민이가 문구점 Q에서만 연필을 살 때의 총 연필 가격의 합을 물어보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준수랑 유민이가 둘 다 연필만 살 건데 준수는 지금 연필을 어디서만 사냐면 준수는 연필을 문구점 P에서만 그 다음에 유민이는 문구점 Q에서만 자 유민이는 연필을 문구점 Q에서만 산대 이제 저 동그라미랑 세모끼리 곱하라는 거잖아. 그럼 저거는 어떻게 곱한 결과냐면은 원래 행렬이 곱셈을 할 때 곱하는 앞행렬에서 가로랑 곱하는 뒷행렬에서 세로를 이렇게 보는 거거든 이제. 그러니까 가로가 먼저 나오고 세로가 나중에 나오잖아. 근데 지금 이렇게 지금 표시를 해놨으면은 지금 이렇게 짝지우고 이렇게 짝지우는 거는 결국 곱한 순서를 반대로 한 BA 행렬에서 생각해 줘야 돼. BA 행렬에서. 자, 300, 200, 1000, 1500이랑 이제 그 다음에 이제 A 12, 6, 8, 5인 건데 여기서 동글뱅이 친 거입니다. 자, 얘랑 얘.
그 다음에 이제 세모치입니다. 얘랑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곱해서 더하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곱해서 더하는 거. 이게 결국 BA 곱한 행렬에 지금 저기 이제 지금 PQRS라고 돼 있으니까 이렇게 곱한 거는 P가 되지 않을까? P. 얘는 P가 될 거야. P. P가 맞죠? 디귿이 맞습니다. 디귿이 맞는 거. 자, 그 다음 봐봐. 그 다음에 이제 리을인데 A 플러스 D는 P 플러스 S랑 같네. 자, 이거 구해주려면 이제 저기 A, D, P, S를 다 구해줄 수 있겠죠? 계산을 할 수는 있으니까. 내가 계산 안 했지만. 그래서 계산하면은 답이 나오기는 해. 계산해주면. 답이 나오기는 하는데, 근데 얘들아, 이거는, 계산해도 답이 나오지만, 의미로 좀 사실 좀 느껴보면 좀 좋을 것 같아. 의미로 이제. 자, 왜냐면은, 얘들아, 원래 A가 어떤 의미였냐면, A의 의미가 뭐였어? A의 의미? A는 이제 두 사람 다, 기억을 보시면 됩니다. 두 사람 다 준수가 연필과 지우개를 모두 피해서 살 때의 가격이었지, 이제. 준수가 연필과 지우개를 모두 피해서 사는 거야, 이제. 그래서 여기서 이제 A, D, P, S가 어떤 역할인지, 자, 여기다 쓰겠습니다. A, D, P, S의 역할을 여기다 써놓게, 이제. A, D, P, S. 자, 어떤 역할이냐면은, A는, 자, 준수가 연필과 지우개를 둘 다 피해서 사는 거지, 이제. 간략하게 쓸게, 저렇게. 준수가 연필과 지우개를 모두 피해서 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D는 뭐였었냐, D. 니은에서 사실 확인했던 부분이야, 니은에서. 자, 니은에서 뭐라고 확인했었냐면은, 유민이가 연필과 지우개를 Q에서 사는 게 D였어. 이번에는 유민이가 연필과 지우개 모두 다 Q에서 사는 게 이제 D였어. 그럼 얘네들이 더하는 게 무엇이냐라는 거잖아. A 플러스 D가 과연 P 플러스 S랑 같냐라는 거잖아.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봐봐. 결국 준수랑 유민이는 연필과 지우개를 다 사야 되지, 그지? 근데 준수는 P에서만 사야 되고 유민이는 Q에서만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요 상황을 이제 인지하고 있어봐. 그 다음에 P는 아까 확인했던 게 P가 아까 뭐였었냐면요. P는 이제 연필만 이제 포커스를 두는 건데 준수가 P에서만 연필을 산 거랑 유민이가 Q에서만 연필을 산 거를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P는 이제 봐봐. 준수가 연필을 P에서만 한 거와 그다음에 유민이가 연필을 Q에서만 산 것의 의미가 되는 거야. 이런 의미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S는 그럼 무슨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S 이제. S 한번 잘 생각해 줄게. S의 포지션이 어디냐면요. S가 지금 저기 문제에서 BA를 곱한 거에서 S가 여기 2행 2열의 포지션이거든. 2행 2열을 구하려면은 이렇게 곱해서 더하는 거잖아, 이제 이렇게. 즉, 1000 곱하기 6이야. 1000 곱하기 6. 1000이랑 6을 곱한 건 어떤 의미냐면은, 자, 1000이랑 6은 얘네를 곱한 거잖아.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준수가 지우개 6개를 여기 1000원으로 사는 거야. P 문구점에서. 준수가 지금 이제 저 지우개 6개를 이제 모두 P에서 사는 겁니다. 모두 P에서. 그 다음 하나가 더 있는 게 이제 저 1500이랑 5를 곱해주는 건데 1500이랑 5를 곱해주게 되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1500 곱하기 5야. 유민이가 지우개 5개를 모두 Q에서 사는 거야. Q에서 이제.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유민이가 지우개 5개를 이제 Q에서 사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 Q에서 사는 것으로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오면 아까 A 플러스 T는 준수와 유민이가 둘 다 연필 지우개를 사는데 준수는 P에서만 그 다음에 유민이는 Q에서만 사는 거야. 그 다음 PS를 봐봐. PS를 더해볼게. 이렇게 더하면은 준수가 연필 지우개를 모두 P에서 사는 거야. 이렇게 더하면은 유민이가 연필 지우개를 Q에서 사는 거야. 의미적으로 보면은 얘네 둘이 더한 거와 P랑 S를 더한 게 같은 거야. 이게 같은 의미. 이거 같은 의미인 거 좀 받아들여지니? 같은 의미인 거? 그러니까 저게 맞는 거야. 리을이 맞는 거야. 자, 이렇게 기억, 디귿, 리을로 답을 내주시면 됩니다. 의미적으로 보면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근데 의미를 너네가 이해를 못해도 이거 계산 다 되잖아. 계산해도 돼.
계산해도 되는데 지금 의미를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계산을 설명을 좀 드렸고 7번 봅시다. 7번. 자, 7번을 한번 좀 보시면 7번을 한번 보시면 자, 두 실수 XY가 있는데 행렬 AB가 이와 같이 되어 있대. 이와 같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지금 저 A 플러스 B랑 A 빼기 2B를 전개해 보면은 이게 나온대. 우리가 저 A, B가 만약에 일반적인 다항식이었다면은 저게 성립하는 거거든요. 성립하는 거. 근데 행렬은 기본적으로 저게 안 돼. 원래 행렬은 이게 계산 결과가 뭐냐면 A 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B 순서로 그 다음에 플러스 BA 순서로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2b제곱의 순서로 써주는 거거든 이제 마이너스 2b제곱의 순서로 원래는 저렇게 써야 맞아 근데 이 문제는 이렇게 우리가 원래 알던 곱셈 공식으로도 적용이 된대 이 말 자체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냐면 이 말 자체가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거야 이거 교환 법칙 AB는 BA를 의미하는 표현이야 이걸 일단 알고 가야 돼 아 저게 AB, BA가 같은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A, B, BA가 같다라는 식을 써서 계산하면 끝나는 문제야 이제 아 저게 A, B, BA가 같구나 라고 해서 해보시면은 자 A는 이제 자 1x 3, 2 B는 2, 4,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이고 이게 BA 순서로 곱한 거와 같다 라고 써서 계산하면 끝 1x 3, 2 이렇게 쓰도록 할게 저걸 다 전개해 줍니다. 전개해 보시게 되면은 여기부터 자 전개한 결과야 이제 여기 보시면 2 더하기 x 2 마이너스 xy 자 2하고 마이너스 xy이고 그 다음에 4 빼기 x고 4 빼기 x 6 마이너스 2y가 될 것이고 6 마이너스 2y 그 다음 12 빼기 2가 돼가지고 10 이렇게 나오게 되네 이렇게 나오시게 되고 그 다음 뒤에 자 2, 12, 14 2x 8 2x 더하기 8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네 자 이와 같이 써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와 같이 자 그래서 저걸 한번 다 한번 정리해볼까? 정리를 한번 좀 해보시면 정리해보시면 이게 대응하는 것끼리 같아야 되잖아 대응하는 것끼리 자 그러니까 얘랑 얘랑 같아야 되겠네 얘랑 얘랑 이제 그러면은 다 씁시다 2-xy가 14야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4-x는 4-x는 2x 더하기 8이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6-2y는 어떻게 6-2y는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10은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2야 10은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게 돼 이와 같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각각의 식을 좀 정리해보자 xy를 구해볼게 각각의 식에서 xy는 여기서 마이너스 10이고요 맨 밑에 식에서도 xy가 마이너스 12가 나와서 이게 같은 식이 나오게 돼 의미는 없고요 그 다음 가운데 두 개 있죠 가운데 두 개 확인해 보시면 여기서 이거 x 바로 구할게 여기서 아마 x가 이제 마이너스 3분의 4가 나올 것 같아 계산해 보면 세 번째 거에서 y 바로 구할게 자 y가 이제 여기서 9가 나오는 것 같아요 계산해 보면 xy 저렇게 나오는데 얘네를 곱해 보면은 마이너스 12가 나오거든 곱해보면은 그러니까 식이 다 잘 들어맞죠 xy 구해놨는데 문제에서 뺀 걸 구하라고 해가지고 마이너스 3분의 4에서 9를 빼주시게 되면은 이게 마이너스 3분의 40으로 답을 내주면 될 것 같아 마이너스 3분의 40으로 답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필수제 8번도 좀 보실 건데 8번도 네 39, 27 미쳤지 31 자 49, 36으로 봤네 자 31 요렇게
우리 지우 안 자고 있네. 잘 깨어 있네. 잘 깨어 있어. 그치. 자, 봅시다. 그 다음에 8번. 8번을 봅시다. 집중하고 있다는 뜻이지. 아주 좋아. 그렇지. 자, 봅시다. 필수제 8번인데, 2차 정사각형렬 A에 대해서, 자, 이게 이제 성립할 때, 요거는 무엇이니? 라는 거거든. 요거 무엇이니? 자, 요건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 잘 봐야 돼. 이거, 어느 교과서이든 간에 단원 마무리에 항상 실려있는 중요한 문제야, 이거. 잘 보셔야 되니까, 별표 하나 정도 쳐놓으시고. 자,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이거. 우리가, 여기다가 실수 배들을 해서, 몇 배를 해서, 잘 조작해서 얘를 만들어낼 거거든, 얘를. 근데 어떻게 만들어내냐? 앞에 식에, 양변에다가 x배를 해, x배. 곱하기 x배를 해. 그러면 그 x를 여기 괄호에다가 곱해 주셔가지고, 이런 식을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어요. 이런 식을 이끌어낼 수가 있어. 이런 식을. 알겠지? 이런 식으로 이끌어낼 수가 있고, 그 다음 여기 있지, 여기 이제. 여기는 곱하기 y배를 해주도록 할게. 곱하기 y배. 곱하기 y배를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y, 2y는 3y, 4y가 될 거 아니야, 이제. 저렇게. 자, 저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얘를 더할 거거든? 얘를 덧셈을 해. 얘를 덧셈해 주시게 된 게 뭐냐면은, 저 괄호끼리 더합니다. 그럼 4x 마이너스 y, 그 다음에 3x 더하기 2y가 되면서, 이거는 우변도 괄호끼리 더해서 마이너스 3x 더하기 3y, x 더하기 4y로 이와 같이 표현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이와 같이 이제. 이와 같이 표현이 되는데, 오류의 최종 목표가 뭡니까? A16의 1을 구하는 거잖아, 이제. A16의 1. 자, 얘를 지금 구하는 거지. A16의 1. 그러면 얘가 16이고 얘가 1이 되는 거 찾으면 돼. 얘가 16이면서 얘가 1인 거. 그럼 저거 A16 1 나오잖아. 즉 우리는 저 4x-y는 16이면서 그 다음에 3x 플러스 2y가 1이 되는 것에 대해서 찾아볼 겁니다. 1에 대해서 이제 찾아볼게. 자, 이거 연립해줘야 되겠죠? 위의 식에 2배를 해가지고 8x-2y는 32로 봐주게 되면 덧셈을 합니다. 덧셈을 이제. 덧셈 해주면은 11x가 33이니 x가 3입니다. x가 3. x가 3으로 나오게 돼. 이거 3 넣어주시면은 y도 나오거든요. y도 바로 계산할게. y가 이게 3 들어가면은 마이너스 4라고 나오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4라고 나오시게 되는 것 같고, 끝났네. 지금 여기 나온 3하고 마이너스 4 였다 넣어주면 답인 거야. 였다가. 그럼 A16의 1이 나오죠. 따라서 A16의 1은 자, x에다가 3을 저기 넣어주셔가지고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2 밑에다 넣어주시면 3, 마이너스 16으로 계산해서 최종적으로는 마이너스 21에 마이너스 13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9번도 봅시다. 9번. 자, 여기서부터는 단위 행렬을 이제 이용해서 계산해 주는 건데, 단위 행렬을 이용해서. 자, 요거 이제 어떻게 보는지 잘 봐. 요건 이제 뭐냐면, 요거는 지금 행렬 A가 지금 저렇게 나와 있대. 자, 이거를 간단히 하시오라고 지금 나와 있죠. 간단히 하시오. 얘는 우리가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이용합니다. 케일리 해밀턴 정리. 자, 이거 어떻게 이용하는 거였냐면, 케일리 해밀턴은 요거였어. 자, 이제 행렬 A가 만약에 A, B, C, D 였을 때 이런 식의 성립한다. A제곱 마이너스 주 대각선의 합의 반대보, 그 다음에 단위 행렬의 개수는 이제 AD 마이너스 BC의 단위 행렬로 계산해서, 자, 요 식이 이제 성립하게 되는 것이었는데, 요 식이 이제 성립하게 되는 거였는데, 우리가 이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여기에 적용해보자. 적용을. 자, 저기에 적용해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저기에 적용해주면, 자, A제곱에다가 이걸로 적용합니다. 자, 이렇게 주 대각선을 더하면 1이야.
부 뒤집으니까 마이너스 a야. 마이너스 a.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얘네끼리 곱한 거에서 반대끼리 곱한 걸 빼. 얘네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6인데 반대로 곱하면 마이너스 7을 빼는 거야 이제. 그럼 플러스 1이죠. 플러스 1 단위 행렬로 될 수 있지. 이런 식을 얻어낼 수 있어. 저런 식을. 저런 식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저런 식을. 자, 이거를 이제 활용해서, 이 식을 활용해서 얘를 지금 구해줘야 되는 거야. 얘를 이제. 어떻게 구할까 고민해 보니까, 이제, 우리 이 식 보면은 뭔가 좀 떠올라야 되는 거 있는데? 이 식 보면은? 양변에다가 뭘 곱해볼 생각해야 되는데? 뭘 곱해봐야 될까? 우리 기말고사 범위에서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야, 얘들아.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나오는 아이디어 중에서, 얘 곱해야 돼, 얘들아. 얘. 이거 곱할 생각을 해야 돼. 갑자기 생뚱맞게 쟤를 왜 곱하지? 곱해주면 a 플러스 2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0이죠.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그렇게 되니까 이거 곱셈 공식에 의해서 a 세제곱 더하기 2 세제곱 아니니 이거 이제? 곱셈 공식에 의해서 저 2 세제곱은 그냥 단위 행렬 2랑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 항에서 우리 이 두 가지 정보 이용해서 푸는 거야, 얘들아. 이 두 가지 정보 이용해서. 저걸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저걸 이용해서. 자, 그러면 a 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를 적용해 볼게요, 이제. 적용해 보시면 따라서 a 4제곱 마이너스 a 세제곱 더하기 2a 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단위 행렬. 얘를 한번 좀 더 정리해 보자. 정리를. 자, 정리를 한번 해보시는데 a 4제곱이 이제 a 세제곱이랑 a를 곱한 거잖아요. a 세제곱이 지금 저기 마이너스 2라고 나와 있고 이제 플러스 2a 제곱에 마이너스 2a에 더하기 2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a 세제곱이 내가 뭐식이라고 했냐? a 세제곱은 마이너스 2야. 마이너스 2a 플러스 2 플러스 2a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2 이렇게 해 주셔가지고 요걸 좀 더 정리해 볼까? 요거를 이제 좀 더 정리를 해보자. 근데 요게 뭐야 얘들아? 이거 그냥 마이너스 a야. 단위 행렬은 곱하면은 이게 의미가 없어서 얘가 그냥 마이너스 a고요. 얘를 이제 마지막으로 동류항 정리해주면 될 것 같거든. 마지막으로 이제 해주면 되는데 근데 여기서 얘들아 요게 있어. 우리 요식 있지, 요식. 요식을 알지, 요식. 요식을 우리가 알잖아? 요식을 여기에 좀 활용을 좀 한번 해볼게. 활용을 이제. 활용해보면은, 아, 여기 좀 보이면 좋을 것 같아, 얘들아. 그 얘가 뭐야, 얘가? 여기서 이제, 저기서 a제곱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잖아, 이거. 마이너스 2. 이거 2배 한 거지, 2배 한 거. 2배 한 거니까, 저게 이제, 마이너스 a 더하기 2 마이너스 2배 2 더하기 2 이렇게 적용해 주시게 되면은 이게 없어져 이게 없어져. 아주 간단해지지. 답은 마이너스 a 행렬인데 a 행렬에다가 부호를 싹 뒤집으라라는 거기 때문에 3, 마 7, 1, 마이 마 3, 7, 마일 2 자 이렇게 계산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10번.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인데 자, 행렬 A가 있어. A가 0, 마일 1, 0이네. 0, 마일 1, 0. 얘를 도대체 몇 제곱 해줘야지만이 단위 행렬 2가 나올까에 대한 얘기야. 자, 그러면 쟤를 한번 거듭 제곱을 해봐야 돼. 쟤를 이제 거듭 제곱을 직접 한번 해볼 건데 해보시면은 봐봐. A가 현재 0, 마일 1, 0이죠. 제곱을 해보자. 제곱을 이제. 그러면 0, 마일 1, 0. 0, 마일 1, 0. 얘를 한번 곱해보겠지, 이제. 얘를 이제. 곱해보겠는데. 근데 여기서 곱해보신 결과 쓰겠습니다. 0, 마일, 0, 0, 0. 그 다음에 0, 0, 0. 그 다음에 마일 0, 마일. 이렇게 나오게 돼, 이게.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거든. 이거, 아까 단위 행렬에
부호가 다 뒤집힌 거니까 이게 마이너스 2랑 같은 거야. 마이너스 2랑. 이게 마이너스 2랑 같아서 우리는 그냥 2가 되는 걸 찾는 거잖아. 얘 제곱하면은 그냥 2인 거야. 얘를 제곱해주면. 따라서 A 4제곱이 그냥 2가 되니까 우리는 4개씩 반복되는 것이다 라고 봐주면 되지. 4개씩 반복된다. A 4제곱이 2면은 이제 4의 배수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A 4제곱이 2면 A 8제곱도 2고 12제곱도 2가 나오게 될 거야. 12제곱도. 그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데 우리는 그 n이 어떤 수인 거 찾습니까? 두 자리 자연수가 몇 개니라는 거지. 두 자리 자연수가 몇 개니. 그러면 일단 생각해보자. 그 4의 배수 세는 거잖아. 우리가 원래. 그래서 4, 8, 12 해가지고 세는데 얘들아 그 일단은 102라는 수가 4의 배수잖아요. 100이라는 수가. 그 앞에 4를 빼면은 96이 있잖아요. 그지? 96이. 일단은 두 자릿수만 세야 되는 것에 주목해야 돼. 두 자릿수만 세는 거 이제. 근데 일단은 전체 4부터 100까지는 4의 배수가 몇 개 있죠? 4부터 100까지. 25개. 100 나누기 4. 25개죠. 25개. 25개가 있는데 두 자릿수만 세려면 요거 3개 빼는 거니까 최종 답은 몇 개냐면은 22개로 답을 내는 거지. 22개. 이와 같이 표현해 주면 될 것 같고 이와 같이. 근데 사실 굳이 제곱까지 안 해도 되는 게 요 케일리 해밀턴을 적용해 보게 되면은 케일리 해밀턴 KH라 쓸게. 케일리 해밀턴. 자, 그러면은 얘가 저 방법으로 적용해 보시면은 A 제곱 해준 다음에 얘네끼리 더하면 0이고 이거 곱한 거에서 이거 곱한 걸 빼주면 바로 이런 식이 나오게 돼. 사실은 그 공식을 적용해주면. 그러니까 이 항에서 a제곱이 마이너스 2라는 게 사실 확인이 돼. 이렇게도 확인이 되신다라는 것이고 마지막 2번입니다. 2번은 요거야. a가 요거래. 이거 구하래. 우리 이거는 이제 그 여러 가지 방정식 그 뭐 허근 오메가 파트에서도 했었던 거거든요. 이제 그거처럼 해줄 건데 이제 지금 이 케일리 해밀턴을 좀 적용해서 저걸 좀 간단하게 해볼게. 지금 행렬 A가 뭐냐면요. 13 마일 마이입니다. 13 마일 마이야 이제. 자, 이걸 토대로 우리가 이제 케일리 해밀턴을 적용해주게 되면은 A 제곱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더하면 마일인데 부호를 뒤집어주고 이제. 자, 얘네 곱한 거에서 반대를 곱한 거를 이렇게 빼주시게 되면은 얘가 이제 플러스 1이야.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게 돼.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 그러면 우리 이 식을 활용해가지고 저걸 구해주는 건데 이거 아까 비슷한 거 했습니다. a 빼기 2를 곱해줄 생각해줘야 돼. 그래서 a 빼기 2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2가 0이다 라고 해주셔가지고 이제 이게 a 세제곱 마이너스 2가 0입니다. 이제 a 세제곱이 2죠. a 세제곱이 2죠. 자, 얘가 2가 될 거야. 2가. 이렇게 되는 구조인데 그러면 이게 3개씩 반복되는 거란 말이야. 3개씩 반복되는 거. 근데 여기서 우리 2식 알고 있지. 이거 영행렬이죠. 영행렬. 그러니까 여기 봐봐. 얘들아 그럼 앞에 3개가 그럼 몇인 거야? 앞에 3개가? 이게 0인 거야. 0. 그 다음 3개도 몇인 거야 이게? 0인 거야. 그 다음 3개는 왜 0이냐면은 그 다음 3개가 a 세제곱, a 4제곱, a 5제곱인데 이게 얘를 이제 a 세제곱으로 묶어주게 되면은 단위 행렬 더하기 a 더하기 a 제곱. 얘들아 참고로 잘 봐. 이거 잘 봐야 돼. 잘 봐야 돼. 이거 a 세제곱으로 묶어주면은 여기가 원래 우리 보통 인수분해할 때 1이잖아. 행렬에서는 단위 행렬로 쓰면 돼. 왜냐면 이걸 다시 전기하면은 얘랑 똑같거든 이제. 단위 행렬 곱한 거는 똑같다라고 했죠 이거. 그러면 얘가 0행렬이니까 결과적으로 이 뒤에 3개도 0행렬이지. 근데 이게 또 돼 얘들아. 뭐가 더 되냐면 그냥 결과적으로 이게 A가 계속 곱해지는 연속된 3개 있죠. 연속된 3개. 이게 무조건 0이야. 그러면 앞에 3개를 묶어도 0이지만 이렇게 3개를 묶어서 더해도 0이야 이게. 무조건. 그러면 이거 이제 제가 그때 여러 가지 방정식 수업할 때 말씀드렸던 게 이런 거 계산할 때 항의 개수를 잘 세야 된다고 했어. 이게 지금 총 항의 개수가 몇 개니 얘들아 이거? 총 항의 개수가? 2000 몇 개야 이거? 27이지? 한 개 더 많아? 앞에 요거 하나 더 있어서 2027인데 3개 반복이다?
몇으로 나눈 나머지? 3으로 나눈 나머지 따져야지. 근데 3으로 나눈 나머지는 이제 어떻게 하라고 했죠, 이거? 각자리 수의 합. 얘네 다 더하면 몇이야? 11이야. 자, 얘네도 더해. 2지. 이거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인 거야. 두 개가 남는다 이거야. 두 개가 남는다. 두 개가 남으니까 이 남는 두 개가 무엇이냐? 이게 앞에서부터 세 개씩 묶어주면은 뒤에 두 개가 남는다 이거 아니야? 근데 거꾸로 생각해도 돼. 뒤에서부터 세 개씩 묶어도 돼. 뒤에서부터 세 개씩. 그렇게 묶었을 때 이렇게 앞에 두 개가 남게 되는 거야. 결과적으로. 그래서 2 더하기 A를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1001과 그 다음에 13 마일을 더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23 마일 이렇게 계산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여기까지.